자, 독서 띠 1번으로 들어가서 틀, 정의된 개념, 그리고 사전 맥락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한다. 이 주제를 다룰 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 기준으로는 이게 5페이지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너네한테 프린트를 실제로 파일로 줄 때쯤까지 이게 5페이지가 그대로 있을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이 페이지는 좀 애매하지만, 그냥 이렇게 프로에필로그 파이널 독서편, 그리고 띠 1번 이렇게 적혀 있는 이 페이지를 그냥 펴주면 될 것 같고, 한번 이 빈칸에다가 같이 한번 필기를 좀 적으면서 가보면 될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필기를 주제 그대로 틀, 정의된 개념, 그리고 사전 맥락, 이게 이해와 파악으로 직결된다 라는 식으로 필기를 할 건데, 사실 지금까지 내 과외를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독서에서 방금 전 띠 0에서 다룬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거기에서 그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 뭐 독해력, 사고력,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내가 얘네를 그냥 거의 8할 이상으로 다뤘던 것 같아. 거의 맨날 주구장창하는 소리가 이 소리거든. 일단 도입부에서 틀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정의된 개념을 살려서 적용해야 된다. 또 앞에 나와 있는 맥락에 입각해서 그 다음 문장과 대목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에 뭐 글은 하나로 그냥 뭐 쭉쭉 이어지는 것이고, 문장과 문장이 독립적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또 연결되는 것이다. 정보가 그냥 따로따로 놀고 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누적되는 것이고 또 서로 쌓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아마 내가 연결이랑 누적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지금 앞에 과외 학생이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지금 해탈을 했어. 그냥 웃고 있거든 지금. 그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아마 너네도 이제 다 들었던 말들일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파이널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 새로운 거를 한다, 갑자기 내가 몰랐던 걸 알아서 막 갑자기 극적인 성적 향상,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좀 요약본으로라도 쭉 한번 훑어보고,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해왔었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이렇게 풀렸었지 하는, 그런 학습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해. 그냥 새로운 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이제 너네 입장에서는 쌤, 이거 제가 여러 번 본 지문이라서 그대로 푼다고 뭐 성적 안 낼 것 같은데, 이게 성적을 이거 자체로 늘린다기보다는 성적을 늘리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들어간다, 이 소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실제로 내가 지금 이제 지문을 보는 거는 뭐 거의 2, 30번을 보고 그 정도 수업을 하고 해도 볼 때마다 가끔 새로운 게 있거든. 너네는 뭐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지문을 조금 더 능숙하게 보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기 때문에 별로 이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다거나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봤던 것만 계속 보자가 아니라 봤던 거를 토대로 해야 될 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거에 적용하자, 이런 느낌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틀,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리가 지문을 들어갈 때 특히나 도입부에서 그냥 냅다 읽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를 토대로 앞으로 정보를 읽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이 판에다가 붙여 읽는다라고 말을 했었고, 내가 마치 건물의 1층을 딱 잡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2층을 쌓는 것처럼 1층의 틀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간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내가 그 아마 주간지 2주 차였나 3주 차였나, 아무튼 그거에 보면은 이제 노자, 한비자 뭐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는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한비자였나 노자였나, 아무튼 뭐 노자 사상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의 가지문을 보면은 첫 1문단 거기에 무엇을 통해서 이걸 설명한다, 또 이걸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는 식의 그런 구조가 나오지. 그런 식으로 일단 이 틀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보를 다 던지는 걸 잡는다기보다는 이 정보와 정보 간에 나름의 어떤 관계성, 얘를 좀 뭐랄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조금 부각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학문적으로 노자 그 자체가 무엇인가요? 돈은 무엇인가요? 이거를 진짜 들이다 깊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만약에 우리가 철학과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노자 사상과 돈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 이 현실 세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걔는 결국에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데 와 같이 그 연결고리 있지, 관계성, 연관성, 그리고 그 연결점이 이해시켜주는 것, 그거에 집중해서 뭔가 관계성만 잡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한다면 이 관계성이 조금 더 부각되도록 이 연결 다리를 조금 살려가지고 잡아주자라고 말을 했었어.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잡는 게 냅다 잡자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흔히 그 선지 구성 원리를 말할 때 하는 것들 있지. 뭐 이제 인과 선후, 뭐 이제 과정적 요소, 아니면 뭐 범주, 아니면 뭐 주체, 대상, 아니면 뭐 양적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선지 판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얘를 살릴 때 쌤, 관계성이 뭐가 있죠? 좀 막연하면은 그냥 써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선후 관계라거나 보통 이제 이 선후 관계에서 쌍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인과였지. 이런 게 있으면은 선후 관계성, 인과성 이런 걸 좀 살려보자. 또 어떤 범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개념 속에 어떤 애가 포함된다. 이거의 하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상하 위계 질서 그런 거를 조금 잡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관계성에서 뭐 어떤 과정적 요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법 지문에도 많이 나오겠지? 뭐가 있냐면 원칙이 있다면 이 원칙에 벗어나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등등등. 사실 지금 떠오르는 거 이게 제일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보와 정보가 뭐가 됐든 관계성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게 나온다. 혹은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온다. 혹은 이거에 이게 속한다. 혹은 이게 원칙인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케이스가 분류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것도 써볼까 그냥? 뭐 포함관계 범주 말고도 그냥 뭐 구분되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그 각각을 하나씩 지문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느낌으로 한번 우리가 봤던 것 같아. 1문단을 읽을 때 틀을 잘 잡는다는 것은 결국에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을 그 틀에다가 얹어서 붙여 읽는 소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뭔가 개념 그 자체를 굉장히 깊게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그 과정에서 관계성을 부각시키는데, 그 부각시킬 관계성이 선호인과 범주, 과정, 원칙, 예외, 구분. 약간 랩하는 것 같아. 어쨌든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부각시키고 살려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거, 이 다음에 얘네를 바탕으로 붙여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했던 것 같아. 결국에 도입부에서의 틀이 너네 시험장에서의 어떤 뭐 지문을 읽는 흐름, 템포, 혹은 어떤 그 기세, 혹은 그 능숙한 정도, 혹은 편안한 정도, 그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지금 말 절 뻔했어. 약간 엔진할 뻔했는데. 휴. 다시 가봅시다. 괜찮은 거 아니었어? 오케이. 자, 이어서 정의된 개념. 얘는 뭐냐면은 이거를 수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 25학년도 6월 그 플라스틱 지문 거기 보면은 막 플라스틱 호스 같은 거 나오면서 뭐 고분자 화합물 나오면서 2문단에 정의된 개념을 토대로 3문단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나온 개념들을 토대로 4문단을 읽어야 되고, 또 이제 내가 수업을 아마 할 것 같은데 22학년도 6월에 보면은 뭐 표지, 뭐 과정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그 과정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생소한 느낌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상에서 교차를 한다, 표지가 된다, 뭐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 어떤 뭐 프로세스 이러면서 능숙하게 뭐 이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능숙? 능숙보다 익숙이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의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지문에서 정의한 대로, 이 지문에서 규정한 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중요한 거 얘를 받아들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내가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교차, 표지, 과정 이런 되게 일상적인 단어를 되게 생소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려놨어. 근데 그 다음을 읽을 때 그 단어의 뜻을 나온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느낌으로 읽어버리면은 우리가 출제자가 요구한 이해, 혹은 이 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해, 혹은 인도하고 있는 그 방향이랑 완전히 벗어난 방향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고 결국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결국에 얘는 뭐냐, 문제를 풀기 전에 요구되는 방향으로 혹은 어떤 느낌으로 요구되는 이해를 한다, 혹은 요구되는 어떤 파악을 한다, 잡아내야 될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또 이제 하나의 예시로 그 A어 지문, 가지문을 봤을 때 이 앞에 나온 개념들을 안 살리면은 뒤에 애들을 절대로 내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에 나온 애들을 정확하게 살려서 이거 개념이다, 얘를 적용해야지 하는 느낌이니까 얘를 적용하는데 그걸 토대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이해를 한다, 또 요구되는 파악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또 사전 맥락,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거를 못 읽는다고 해서 지문을 아예 못 읽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문장을 읽더라도 걔가 나한테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 편안하게 와닿아야 되잖아. 그치? 그냥 읽었는데 막 둥둥 뜨고
막 낯설고 생소하고 또 벽 느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잘 들어봐. 어떤 문장을 잘 읽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거를 납득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납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장을 읽었어. 아,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다는 말이구나. 혹은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아, 이 말을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렇단 소리겠구나 라는 식으로 나름의 부연을 붙이는 건데, 혹은 나름의 풀어읽기를 하는 건데, 풀어서 이해하고 납득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배경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 직관적인 어떤 이미지 혹은 느낌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사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어떤 맥락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받아들이는 방향을 잡아주고요. 또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다 있어야겠다. 얘를 납득하기 쉽도록 나름의 어떤 갈피를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도와주는 어떤 그 부교재를 참고한 애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부연 설명을 붙이자, 좀 풀어서 이해하자 했을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진짜 야매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주관으로 하는 것도 뭐 어떨 땐 도움이 되지만, 사실 대부분은 앞에서 이런 맥락이 있었고 이런 애가 있었으니까 얘가 하는 이런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다는 것은 이 말이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을 읽을 때도 얘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얘는 또 이렇게 생각하겠네? 그럼 이 소리는 이 소리겠구나 하는 식으로 앞에 있는 애를 통해서 얘가 방향이 잡히고 또 갈피가 잡히고, 그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 또 이어지는 그 흐름의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일단 뭐랄까 좀 거부감, 얘를 줄여줄 거고, 또 생각해봐. 앞에 있는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잖아. 그렇다는 것은 앞에 나온 정보를 계속 활용하는 거거든. 그렇다는 것은 앞에 나온 애를 한 번 읽고 끝,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결국에 문제를 풀 때까지도 기억에 조금 더 잘 남게 된다. 그래서 이 방향과 갈피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앞 정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 문제를 풀 때까지 기억이 잘 나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지금까지 했었고, 실제로 이제 지문들을 보면서 이 필기 있지, 얘네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면 좋을 것 같아. 뭐 이 정도 말 어렵지 않고, 사실 여기에서 뭐 틀을 잡는다, 뭐 정의된 개념을 잡는다, 사전 맥락을 잡는다, 그걸 통해서 관계성을 부각시켜서 이해한다, 뭐 적용한다, 방향과 갈피를 잡는다. 그래서 이런 걸 잡고 요구되는 이해와 파악으로 넘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고 거부감이 줄어들고, 말을 절지르 오늘 따라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사실은 세계가 완전 완벽하게 다르다거나 뭐 서로 하나씩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마치 이 벤 다이어그램 세 개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겹치는 것들이고,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것들일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좀 굳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글을 읽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패턴과 사고의 흐름이 되어야 되니까, 글을 읽을 때 너가 잘 읽었나 싶으면은 한번 이 판서, 이 필기를 다시 펼쳐보면서 내가 이런 느낌을 좀 썼나? 나는 과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보라고. 여기에서 여기가 뭐 어떤 첫 문장이라고 쳐보자. 또 그 다음 문장이 이거라 쳐봐. 혹은 이거를 읽다가 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이 정도, 그 다음 구간이 나왔어. 얘를 그냥 구간 1이라고 해볼게. 얘를 그냥 구간 3이라고 하자. 구간 2까지만 가보자. 됐지? 너가 과연 이거를 읽을 때 1에서 1의 1번 문장, 2번 문장을 할 때 과연 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는가? 1번 문장을 읽었음을 통해서 2번 문장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나? 얘로 인해서 얘가 조금이라도 단 0.1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나? 혹은 관계성이 좀 있었나? 하는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 다음 구간을 읽을 때에도 너가 이 1 구간에서 2 구간으로 넘어갈 때 이때에 뭔가 영향을 준 게 있나? 혹은 생각한 게 있나? 끌고 온 생각과 혹은 그러기 위해 고려한 것들이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끌고 내려왔는가?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런 그림도 그린 적이 있거든? 지문 독해는 그냥 샥샥샥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이렇게 뭔가 내려가다가도
중간에 한번 눈이 다시 올라갔다 오기도 해야 돼. 이렇게. 왜냐면 여기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올라갔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또 한번 올라가서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뭐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대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통점이 나올 수도 있고 적용적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끌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끌고 오고 약간 이런 과정이라 했거든. 너네가 이거를 잘 살렸는지를 한번 궁금하면서 계속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틀과 정의된 개념, 사전 맥락 등등 뭐가 됐든 얘네는 누적이 되는 것이고요. 뭐가 됐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유기적인 것이다. 이 정도 마인드셋을 가지고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첫 지문부터 한번 정보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네, 혹은 어떤 틀 위에 쌓이고 있네 하는 그런 감각만 한번 살려보자.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닐 거고 지금까지 했던 거고, 한번 이걸로 시작해서 얘네가 잘 되면 결국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번 얘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이 정도로 말을 하고 바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끊을게.